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그 수많은 정보랑 데이터가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원할 단 하나의 핵심 인사이트를 파헤치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월스트리트 최상위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한 기업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수소 생태계의 선구자 플러그 파워입니다. 티커 심볼은 PLUG. 여러분, 이 종목의 최근 차트 보셨나요? 진짜 멀미가 날 지경이거든요. 2021년 역사적 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98%나 폭락했습니다. 근데 98%면 사실상 상장 폐지 직전 수준이죠.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최근 단 3거래일 만에 주가가 34%나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찌러졌다는 뜻이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주식이 관뚜껑을 열고 나온 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훨씬 긴장감 넘치고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기업을 두고 거의 전쟁터 수준의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 발표된 그 방대한 2025년 4분기 재무 데이터, 또 미국의 거시적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목표 주가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극단적인 리포트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부할 겁니다. 네, 과연 이 회사가 여러분에게 10배 수익을 안겨줄 그 일생일대의 턴어라운드 기회인지, 아니면 당신의 지갑을 완전히 털어갈 상장 폐지 직전의 가치 함정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보죠. 자, 이 복잡한 퍼즐 제가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품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주목하는 강세론자, 그러니까 불의 입장에서 이 기업이 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4분기 실적 데이터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는 맞긴 하죠. 여러 가지 의미로요. 아니, 긍정적인 의미로 엄청나다고요. 이건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라 역사적인 턴어라운드의 서막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1999년 기업 공개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 바로 매출 총이익률 2.4% 흑자를 마침내 달성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마이너스 122.5%였거든요. 물건을 팔면 팔수록 원가도 못 건지던 회사가 마침내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4% 흑자라는 숫자가 찍힌 건 사실입니다만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일회성 운이 아니라 뼛속까지 체질을 개선한 결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당 순이익, 즉 EPS도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0.10달러였는데 이걸 40%나 상회한 마이너스 0.06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정도의 강력한 시그널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선장이 있습니다. 과거 16년 동안 덩치만 무식하게 키우던 전 CEO 앤디 마시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실무형 리더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 신임 CEO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빅베스 전략을 썼거든요. 빅베스라 거창하게 포장하시는데 결국 손실 털어내기 아닙니까?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새 출발을 하기 전에 집안에 쌓인 묵은 쓰레기를 한 번에 내다 버리는 대청소를 한 겁니다. 자산 가치를 현실화하면서 장부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낸 거죠. 게다가 프로젝트 퀀텀 리프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고정비를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씩 깎아내고 있어요. 압도적인 기술적 혜자는 또 어떻고요? 플러그 파워는 지금 미국 내 조지아, 테네시, 루이지아나에 있는 3대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하루에 40톤의 고순도 수소를 안정적으로 뽑아냅니다. 생산부터 운송, 저장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기술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수직 계열화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득일까요? 당연히 득이죠. 고객사 명단을 보세요. 아마존, 월마트는 기본이고 최근엔 무려 나사, 미 항공우주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극한의 환경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나사가 기술력을 입증해 준 겁니다. 게다가 신규 아키텍처, 젠드라이브 3.0을 도입하면서 백금이나 이리디움 같은 비싼 귀금속 사용을 대폭 줄였어요. 원가를 최대 20%나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부족 문제, 스트림 데이터 센터의 부지를 매각해서 즉각적으로 1억 3,250만 달러 이상을 손에 쥐었습니다. 천재적인 자본 재배치로 유동성 위기까지 타파했다고요. 2028년 완전 흑자 전환,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참. 스토리는 정말 눈물겹게 아름답네요. 하지만 이게 현실 자각 타임을 좀 가져볼까요? 표면적인 마진율 2.4% 뒤에 숨겨진 현실, 그 장부의 아주 작은 일부만 보고 흥분하시면 큰일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상 최초 마진 흑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플러그 파워의 2025년 연간 순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6억 3천만 달러입니다. 16억 달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신임 CEO가 대청소를 하면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니까요.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금고에 난 구멍이 메워지진 않죠.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벌고 투자를 집행한 뒤 금고에 진짜로 남겨두는 순수한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6억 7,460만 달러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 현금 창고에 구멍이 뚫려서 돈이 콸콸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5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당장 쓸 수 있는 잔여 현금이 3억 6,8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금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이 돈으로는 1년 버티기도 벅차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효 부지를 데이터 센터 용도로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자산에 내다 파는 게 과연 천재적인 전략일까요? 제살 깎아먹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내부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집 밖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안, 일명 빅 뷰티풀 빌드 법안 통과 결과를 보시죠. 저는 어떤 정치적 편향도 없이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정책 변화가 숫자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안은 플러그 파워 같은 순수 그린 수소 모델에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사형 선고라니요. 표현이 너무 과격하시네요.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물을 분해해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핵심 보조금 45V 세액공제가 원래 2033년까지였는데 이게 2027년 말로 무려 5년이나 앞당겨 종료됩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 즉 엑슨모빌 같은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45Q 세액공제 혜택은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미국의 천문학적인 정색 자금이 그린 수소를 버리고 블루 수소로 몰려가고 있는 구조적 재앙의 한가운데 플러그 파워가 덜렁 남겨진 겁니다. 정책 자금이 블루수소로 기울어지는 건 맞지만 플러그 파워의 인프라와 고객망은 쉽게 대체될 수 없어요. 기술적 해자가. 그 기술적 해자를 지킬 돈과 신뢰가 붕괴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1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DOE, 미국 에너지부 대출 무산 스캔들 기억하십니까? 회사는 대출 보증을 사실상 따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투자자들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결국 최종 심사에서 엎어졌습니다. 주가가 이틀 만에 17.6%나 폭락했죠. 그건 정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지 기술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영진의 태도죠.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상황 악화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미국 대형 로펌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증권 사기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당장 코앞인 2026 4월 3일이 대표 원고 신청 마감일입니다. 만약 경영진의 고의적 은폐가 법정에서 입증된다. 회사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 센터 부지 팔아서 겨우 모은 현금, 소송 배상금으로 한 번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꼬리 위험을 어떻게 무시하죠? 소송 리스크는 공매도 세력들이 부풀린 과장된 공포일 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가 급락하면 을에 따라붙는 게 집단 소송이잖아요. 을에 따라붙는 소송치고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유동성 타파요. 5년 전 5억 6,600만 주였던 주식이 유상증자를 거듭하면서 13억 9천만 주로 폭증했습니다. 피자 한 판을 샀는데 회사가 그걸 139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주주들 몫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극심한 주주 희석이죠.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은 최대 경쟁사인 블룸에너지가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들과 상시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돈을 쓸어 담는데 플러그 파워는 그 데이터 센터의 땅을 팔아서 당장의 연명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뼈아픈 현실 아닙니까? 피자를 잘게 쪼갰다는 비유는 인정합니다만 만약 그 피자 프랜차이즈 자체가 글로벌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조각 크기가 작아져도 전체 가치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크레스포 CEO가 구축해놓은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무려 80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압도적 파이프라인을 잊으시면 안 되죠. 팔면 팔수록 배송원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적 역마진 상태인데 파이프라인이 10조 원이면 뭐합니까? BMO 캐피털이 왜 목표가를 1.0년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지 보셨잖아요. 반대로 로스캐피탈 마켓은 구조조정 성과를 인정하면서 목표가 3.5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짓눌려 있고 공매도가 잔뜩 쌓인 구간에서는 약간의 호재만 터져도 공매도 세력들이 놀라서 주식을 되사야 하는 쇼스퀴즈가 터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 모멘텀은 단기간에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다고요. 쇼스퀴즈라는 기술적 도박의 회사의 미르를 걸자는 건가요? 마진 개선 방향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실 하나 조명해보죠. 목표가 7달러를 부르는 극단적 낙관론자든 0.75달러를 부르는 극단적 비관론자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완벽하게 동의하는 팩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2026년 내에 완전한 잉여 현금 흐름 흑자 전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는 겁니다. 냉혹한 수학적 현실이죠. 당장 내년에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현금 소진액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이건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건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진통입니다. 부동산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걸 턴어라운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데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플러그 파워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두고 진짜 창과 방패처럼 격렬하게 부딪혀 봤는데요.
워낙 극단적인 데이터가 혼재하다 보니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극단적인 페르소나를 좀 내려놓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 좋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죠. 우리가 방금까지 쏟아낸 방대한 재무 데이터, 매크로 리스크, 그리고 소송 이슈까지 전부 종합해보면 현재의 플러그 파워는 완벽하게 고위험 바이너리 베팅 종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뜻이죠. 크게 먹거나 다 잃거나.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해드려야겠죠. 먼저 누가 이 주식을 사야 하는가?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가치 투자를 믿는 분들의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는 분들, 부채 롤오버 성공이나 매출 총이익률 흑자 전환 같은 단기 촉매를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공매도 슈스퀴즈 모멘텀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야수들만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누가 이 주식을 피해야 하는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베팅하는 바이앤홀드 투자자분들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OBB 법안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제안과 당장 4월 3일 마감인 집단소송이라는 치명적인 꼬리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철저히 관망하시거나 차라리 AI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의 진짜 수혜주인 블룸에너지 같은 대체제를 찾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도 확실하게 짚어드리죠. 다가오는 2026년 5월 11일경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때 다른 것 다 빼고 현금 유출액이 1억 5천만 달러 이하로 통제되고 있는지 딱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그 숫자를 넘어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면 10조 원짜리 파이프라인이나 턴어라운드 계획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셈이니까요. 자, 열띤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세상을 바꾸겠다던 원대한 친환경 수소 개척 기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 센터에 자신들의 땅을 팔아넘기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환경이 하룻밤새 뒤집히는 이 무자비한 에너지 시장에서 과연 혁신 기업의 진짜 가치는 그들이 부르짖는 위대한 비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험난한 과정에서 우연히 확보해둔 부동산에 있을까요?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포인트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비전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딥다이브를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